안녕하세요. 자, 2024년 진주시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지역 상식. 자, 지역 상식은 진주를 정확하게 알고 꿰뚫어 보자 라는 맥락에서 지역 상식이라 그러죠. 자, 진주시 지역 사회 이해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주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가 이제 참 진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주시를 소개하는 건데, 진주시, 오늘날 진주시가 되기까지의 연혁, 또 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뭐 캐릭터, 시화, 뭐 기타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주시 유래입니다. 진주시 유래, 연혁.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진주시가 되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 연혁 유래니까. 자, 진주는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다. 자, 진주는 경상남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경상남도 동쪽은 물론 이제 부산광역시가 있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창원이 있죠. 창원. 옛날에 마진창이라 했죠. 마산, 진해, 창원. 그리고 경상남도의 서부 쪽에 있는 남부, 경상남도 남부고 경상남도의 서부. 예로부터 민족 문화 정신의 진원이라 할 만큼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특히 이제 진주 그러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임진왜란 일할 때 진주성 대첩 있죠? 특히 또 거기에 또 논계라는 분이 유명하고, 또 교육, 문화, 예술. 교육은 또 진주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진주의 그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어요. 진주, 하동 뭐 그쪽에서 아주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는 또 축제랄지 또 진주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고, 가야 시대의 고령 가야의 고도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 올라가죠. 이제 선사 이후 역사 시대에서도 보면은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거열성, 통일신라 시대에는 거열주, 청주, 강주로 개칭. 고려 태조 23년, 다시 말하면 왕건이죠. 940년 처음으로 진주로 개칭. 성종 2년 고려입니다. 전국의 12목 중 하나인 진주목이 됐다. 상당히 중요한, 목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 거점이었습니다. 조선 고종 33년에 전국을 13도로 개편함에 따라 이제 이것은 조선 말이죠. 진주는 경상남도에 속해지고 도청 소재지가 되어 관찰사가 진주에 상주하였으며 경남행정의 중심지. 관찰사라는 건 뭡니까? 도지사입니다. 이 관찰사가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진주에 상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주는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죠. 1925년 4월 1일 경상남도의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되었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48년, 1925년은 일제하죠. 48년 8월 15일 해방입니다. 해방이면 정부 수립. 45년 8월 10일 해방,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진주부는 진주시로 승격되어 시가 됩니다. 굉장히 진주시가 되게 된 건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시장을 두게 됐고,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주변에 있는 그 군이 진양군입니다. 근데 진양군도 진주하고 도농 통폐합을 했죠. 통합 진주시를 설치 오늘 있다. 그러니까 진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주는 경상도 서부 쪽,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도 도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진주시가 나오게 된 또 과정을 히스토리 한번 볼까요? 진주시 히스토리입니다. 1914년은 뭡니까 여러분들? 1914년은 일제하, 일제강점기죠. 진주부청을 진주면사무소로 사용. 이제 뭐 진주면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27년 강점기 진주면사무소 신축. 31년 진주군. 그러다가 또 33년은 진주읍이 되면 읍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고 읍이 군 안에서 또 읍이 되게 되고 드디어 이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진주시가 되는데 우리는 또 한 번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소위 말하는 6.25 전쟁,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950년 6.25 때입니다. 6.25 때 진주시청사 6.25 전쟁으로 전속. 이런 또 북한의 만행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죠. 휴전이 되고 나서는 1956년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진주시청사를 신축했습니다. 70년 진양군 청사 신축. 이제 진주 주변에 있는 진양군입니다. 95년에 아까 도농복합 그래가지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폐합을 하죠. 그래서 진주시 진양군 통합 제1청사 구 진주시청에 제2청사 구 진양구청에 2001년 통합 신청사 신축 준공. 지금 이제 아예 묶어서 지금의 진주시청. 이렇게 해서 진주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살펴봤고, 과연 진주는 지금 이전에 선사시대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진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선사라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역사 이전 세대입니다. 역사 이전 시대니까. 진주시 유곡동을 비롯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옥방이로 주거 유적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조사. 청동기 시대니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청동기는 주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이제 아까 뭐 고령 가야란 말을 썼잖아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수정 2, 3, 뭐 고분, 옥봉, 7호 고분 쭉 나오고 철기 시대와 가야 시대의 유물이 수없이 발굴. 특히 이제 철기 시대는 이 지난 변환 그 지역으로서 진주는 또 원래 철기 시대 그 지난 변환 지역이 특히 철기 문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제 무기들이. 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 그렇죠? 이게 지금 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적으로 약 2000년경이 전부 살았다. 그러니까 진주에 사람이 살았다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구석 신석기에도 유물이 있었겠지만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시기니까 대략적으로서 2000이 넘었다. 이제 삼한시대 보세요. BC 2세기경입니다. BC 2세기니까 BC 한 200년이죠. 삼한, 마한, 지난 변환 중 변환. 특히 변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그 12국 중 하나인 고순시국으로 추정. 가야시대. AD입니다. 이제. BC를 넘어서 AD 42년입니다. 지금. 42년. 자, 고령가야입니다. 지금 한자로 이제 고령가야. 가락국의 가야인명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대고 중약 중간에 빼고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중약했습니다. 95년 1월 1일 앞서 말한 95년 1월 1일은 진주시와 진양군이 도농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지금 현재의 진주시의 그 뼈대가 나오게 된 게 95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법률 제4774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물론 그때 다 이거 도농이 된 데입니다. 33개 우리나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및 진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 진주시를 설치. 진주시의 그 행정면도 16개 면. 16개 면은 그전에 진양군에 속했고, 그다음에 25개 동은 그전에 진주에 속했고, 이걸 합쳐서 면적은 712.62 평방킬로미터.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보다 넓습니다. 서울이 한 600 좀 넘습니다만은 이 진주시는 712 평방킬로미터니까 상당히 넓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95년 3월 진주시 물론 이제 뭐 아까 1읍 여기 보면은 평거동을 평거동과 신안동으로 분동, 문산면 문산읍으로 승격, 1읍 15면 26동 또 이렇게 또 행정구를 개편합니다. 그러다가 또 97년 자 진주시 또 여러 가지 이제 분동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 보세요. 2001년 5월 3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 95년 1월 1일 통합 진주 출범으로 구 진주시청사와 제2청사는 진양구청사죠. 군청사로 분리 운영하다가 2001년 5월 3일에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의 통합시청사, 지금 현재의 진주시청사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도 봤듯이 이제 진주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랜 고도라는 것 분명해졌습니다. 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그 시기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선사시대, 물론 우리 신석기, 구석기, 이 석기시대 유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진주시, 자, 진주시 상징물을 보겠습니다. 상징물. 진주시 시의 기, 다시 말하면 시의 기입니다. 기, 시의 기인데 일단 보라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지금 해서 타원형이 하나 있고 마른 목골이 있는데 상당히 뾰족한 마른 목골이 좀 돼 있죠. 뾰족한. 그걸 지금 묶어서 지금 진주시에 해놨는데 먼저 뾰족한 이 마른 목골을 보면은 약진의 기상,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다, 도약적이다. 또 사통 오달의 교통산업의 중심. 그렇습니다. 진주는 동서 남북으로. 그러니까 동서는 부산과 목포, 다시 말하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그다음에 동서를 잇고 남해 고속도로 있습니다만 있고 남북으로는 자 서울에서부터 진주, 사천, 통영 또 이어지는 그런 고속도로 있고 사통 오달입니다. 경제 개발의 중심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둥근원은 명승 고적도시 진주 성곽. 진주 성곽도 굉장히 오래된 성곽이죠. 명승. 또 시민의 합심 담합이다. 하나로 묶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주시는 서부 경남의 중심지며 민족문화의 진원지로서 금후 살기 좋은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익 발전상을 상징하고 있다. 이 진주시 시의 기가 진주를 표상하는 기입니다. 기, 플래그. 바탕은 청색으로 하늘을 뜻하고 뭐 청색, 또 보라색, 청색. 마크는 황색으로 땅을 뜻하며 천지인의 조화로움으로 광명과 희망을 상징하며 글씨는 고딕체, 진주시라고 써있죠. 고딕체 흰색으로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진주시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 진주시를 어디에다가 진주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시의 기가 있다. 진주시의 시기입니다. 뭐
약간 보라색입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늘색이다 이렇게 바탕을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에 진주시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캐릭터. 물론 캐릭터는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2000년 8월 21일. 자, 진주가 자랑하는 아주 그 충절. 또 진주는 비록 여러분들 이 논개라는 여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뭐 기생이다 하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충절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논개를 진주시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여성이죠? 논개. 진주 상징 캐릭터 논개는 21세기 진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캐릭터로서 논개를 개발한 지금 의미를 말합니다. 논개 캐릭터는 임진왜란 때 외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진주는 그 남강에 가게 되면은 촉성루라고 있습니다. 촉성루 밑에 보면은 논개가 외장을 안고 그 남강으로 투신한 그 바위도 있어요. 그 바위가 논개 호국 충절의 상징이며 진주 정신의 표상으로 진주시의 상징이다. 그 정도로 이제 논개를 이 캐릭터로 앞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진주는 고도이면서 진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충절. 뭐 진주만 지키겠습니까? 진주가 함락되니까 계속 북상하잖아요. 이 왜군이. 근데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낸, 비록 기생이지만, 근데 뭐 관기라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은 그런 어떤 충절을 보여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개를 진주시 캐릭터로 삼았다라고 보면 돼요. 논개 캐릭터는 남강, 의암, 논개의 충절. 의암은 아주 의로운 바위. 논개가 그 남강의 외장을 안고 그 물로 떨어질 때, 투신할 때 그 있었던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이제 의암이라 그래요. 충절 등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호국 충절의 강인한 의지와 21세기 당찬 여성의 모습을 형성했다. 아무래도 뭐 21세기는 또 여성들의 뭐 남성하고 물론 남녀가 평등합니다만은 이 여권 신장이랄지 그런 맥락이 또 21세기의 여성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진주시의 이미지 홍보와 진주 실크 비단, 신선 농산물, 특히 진주 외곽의 도농통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진양군에서는 많은 농산물, 뭐 딸기랄지 많습니다. 지역 특산물 공동 브랜드의 상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농개 캐릭터가 진주 관광 특산품 개발과 상표 대여 사업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외 수입을 지역 경제의 어떤 수입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 진주시 캐릭터인 논개를 봤고, 자, 그렇다면 진주시 브랜드를 보겠습니다. 브랜드. 앞서 맨 처음에 봤지만 참 진주라 그랬죠. 참 진주. 뭐 참이란 말은 순 우리말이죠. 한자로는 진짜인데 참 진주 그러면은 원래 한자로 그 우리 진선미 할 때 그 진짜가 원래 진짜가 그 한자로서는 뜻을 말할 때 호는 때 참진 그러죠. 자,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참 진주라라고 해서 진주시에 내포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 교육, 산업 등 도시생활 전 분야에서 매력이 넘쳐나는 진주. 참되고 진실된 모습, 참 진주. 진짜가 또 물론 뭐 진주의 한자로는 그 참 진짜 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발전한 진주를 의미한다. 참 진주 브랜드에서 우리말 참 나네 정말 진짜 우리 찐이라 그럽니까? 이럴 때는 진주 사투리 애나의 표현으로서 애나. 그러니까
진주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 다소 경상도 동부나 경상도 북부하고는 좀 다른 이 진주 사투리입니다만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호국 정신과 21세기 남부권의 중심 도시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 진주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에서 참 진주 이렇게 말하고 또 영어로는 CHARM 그래서 참 진주 같은 맥락입니다. 엠블럼도 보세요. 이 참 진주란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엠블럼을 색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녹색, 빨간색, 황토색 이렇게 해서 참 진주, 진주시 브랜드 참 진주를 엠블럼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브랜드 그래픽 우리 전통 놀이 상모 돌리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참 진주의 위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농악에서 그 상모 돌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또 역시 그 상모 돌리기가 또 하트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야기하고 상모 돌리기와 하트 모양을 결합시켜 역사, 교육, 문화, 예술의 대표 도시인 진주의 역동성, 다이나믹하면 역동성과 힘, 흥겨움, 삶의 행복을 형상화했으며 진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준비하는 진주를 활기차고 친근감 높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배지도 보세요. 배지도 각 색깔에 맞게끔 이렇게 배지 앞면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 뒤에서 끼인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차도 역시 이 브랜드를 청소차에 실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참 진주라라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잘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브랜드 컬러를 볼까요? 브랜드 컬러가 앞서 말한 푸른색, 붉은색, 황토색, 녹색.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한가라고 보세요. 동양 사상의 오방색에서 출발하여 현대적이면서 율동감이 넘치도록 배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하나 푸른색, 푸른색은 진주의 참된 미래를 각각의 색깔에 따른 이 컬러에 따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블루는 진주의 참된 미래를, 레드는 진주의 열정과 힘을, 오렌지는 진주의 흥겨움과 문화를, 그린은 진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있다. 각각의 블루, 레드, 오렌지, 그린, 하늘색, 붉은색, 황토색, 그리고 녹색 각각의 의미를 담은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배너도 지금 참 진주라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종 행사시 이 배너를 만들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진주를 알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행사랄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이제 기념품을 만들죠. 기념품을 만들어서 뭐 컵이나 열쇠고리, 쇼핑백 이걸 만드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볼까요? 자, 기념품입니다. 일단 머그, 컵.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어떤 지역이랄지 또 어떤 학교랄지 뭐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반드시 기념품이랄지 이렇게 해서 이제 머그컵을 주잖아요. 또 이런 머그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접하기 쉽죠. 뭐 물을 마신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뭐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머그컵에도 참 진주라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머그컵에도. 거기에 이제 열쇠고리 각종 열쇠고리에 이렇게 형태에 맞게끔 참 진주를 붙이고 보세요. 이렇게 열쇠고리 기념품 역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브랜드의 모습, 이 브랜드 캐릭터 이런 브랜드를 또 알려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현수막에도 진주를 또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죠. 자, 참 진주. 일단 실예입니다. 실제 했던 그런 예를 들고 나온 것인데
제10회 진주시 체육대회라고 해서 역시 앞에 진주 브랜드를 보였죠. 자, 상모 돌리기 하트,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또 여기서는 제12회 진주 시민의 날 이럴 때도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쇼핑백, 뭐 우리가 가장 어떤 물건을 담고 가장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트에 쇼핑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상징하는 쇼핑백이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 도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쇼핑백 참진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이 진주 성곽까지 집어넣어서 이런 또 홍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또 열쇠고리, 머그컵, 또 현수막, 쇼핑백, 이건 진주를 외부로 알린다든지 또 진주가 잘 알려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맥락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진주시의 시민 헌장입니다. 항상 모든 지자체는 이런 헌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시민의 노래도 또한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간략하게 진주 시민 헌장 차트입니다. 차트. 남가람 구비처. 가람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매는 산이고 남가람 강이니까 남가람 순수 우리말로 구비처 바다로 뻗고 있게 낀 성돌마다 뭐 진주성 결의 얼 드높은 여기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터전 경남의 심장. 내일을 내다보는 슬기와 신념으로 우리 모두 믿고 도우며 알뜰하고 부지런히 맑고 밝은 내 고장을 다듬자 라고 해서 이제 진주시 차트입니다. 헌장이 되겠고, 그러니까 진주시의 시민의 노래 강희근 작사 김명표 작곡입니다. 자, 뭐 두리산도 나오고 남가람 나오죠. 또 성터, 월화산, 진주에 뭐 뒤에 가볼 만한 경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자, 후렴부도 있습니다. 진주시 시민헌장 살펴봤습니다. 또 여러분 또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은 각자 지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시화, 시목, 시조, 그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시화,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를 표현하는, 진주를 나타내는 꽃. 시화는 석류꽃입니다. 지정일자는 96년이네요. 석류꽃은 홍색으로 정생하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꽃잎은 피침형으로 6개이며 초여름에 피고 결실하는 가을까지 연속성 있는 꽃으로 상당히 오래 가죠. 석류꽃도. 시민의 위국 충정, 이제 붉은색이 또 있다는 그런 의미. 시민의 굳은 의지, 시민의 단결력과 건강한 시민상을 상징한다. 자, 석류꽃입니다. 시화. 꼭 아셔야 돼요. 시목, 나무입니다. 대추나무.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고목의 민족 수종으로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유의 나무입니다. 시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추위와 공해에 강한 나무로 재배가 용이하며 예부터 과일 중 으뜸으로 강직한 기질과 충효로운 시민 상징. 자, 시목은 대추나무. 그다음에 시조입니다. 시조. 시의 새, 시조. 역시 이제 뭐 시화, 시목, 시조 다 지정 일자는 96년 4월 1일이네요. 원래 진양군하고 95년에 통폐합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인데 백로입니다. 백로. 백로 속하는 새로서 온몸이 순백색으로 비옷 모양의 장식이 등에서 꼬리까지 덮이어 매우 우아하여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청렴한 선비의 정신과 하얗다는 의미니까 학문을 숭상하는 시민을 연상한다. 그래서 시화는
석류꽃이고 시목은 대추나무고 시목은 대추나무고 그리고 시조는 백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주는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관광 캐릭터를 하모라 그랬습니다. 하모는 특히 이제 진주의 남강이랄지 깨끗한 물에 서식한다. 진양호랄지 서식하는 수다를 의미합니다. 역시 관광 캐릭터 하모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진주의 진양호와 진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호수죠.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다를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를 하모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물론 하모는 하모 우리가 경상도 말로 그렇지? 그럼 하모죠. 맞아 그런 뜻이죠. 지금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귀여운 외모와 캐릭터를 제작했다. 진주를 상징하고자 머리 위에 조개와 목에 진주 목걸이. 우리가 목걸이면 진주 목걸이가 또 대표지잖아요. 맞다. 꼬리에는 파도 무늬를 넣어 진주를 대표하는 물을 형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진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물이 주인 진주, 물이 주인 남강, 진양호, 진주 관광 명소를 연상시키고 돋보일 수 있도록 하모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래 그런 긍정의 의미다. 하모는 동의, 긍정의 의미를 담는 진주 방언이다. 경상도 쪽에서는 이제 하모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모 맞아 하모.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캐릭터. 자, 진주의 관광 캐릭터는 수다를 형상화했다. 수다를 형상한 그 이름이 하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주는 상당히 고도이기 때문에 진주를 모티브로 해서 진주를 어떤 가사의 제목으로 한다든지 노래 제목으로 해서 진주를 나타내는 노래 음악이 많습니다. 진주의 노래 다양한 음악. 그러니까 진주를 집어넣어서 진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 진주의 관광지 그런 진주 여러 부분을 가지고 진주라 천리길, 내 고향 진주의 노래, 울어라 진주 남강, 진주를 대표하는 남강을 말하죠. 또 은주의 노래, 진주성, 진주처녀, 논개, 아예 논개라는 노래가 있죠. 이동기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남강의 추억, 향수의 내 고향, 진주가 들어가죠. 진주는 천리길, 논개, 이미자의 논개도 있고 촉성로 하룻밤, 쌍가락지 논개, 진주가 아는데 진주연가. 이 진주는 의외로 진주를 나타내는 또 진주를 노랫말 속에 노래 제목으로 만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진주는 역사적인 도시고 또 진주를 어떤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을 때 꽤나 또 히트한 노래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는 이제 진주가 왜 관광지냐, 또 진주를 왜 고도라 그러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진주 팔경입니다. 역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주 팔경. 그래서 진주 팔경은 일단 제1경이 촉성루입니다. 자, 촉성루는 남강 위에 있는 정자인데, 자, 촉성루는 누각인데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1의 누각이다. 그렇습니다. 진주 그러면은 촉성루를 빼놓고는 진주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버원은 나오죠. 진주성 남쪽 석벽 위에 장엄하게 석벽 여기 이제 돌로 되어 있는데 높이 솟은 웅장한 위풍은 진주성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촉성루. 진주를 갔다 와서 촉성루를 갔다 오지 않고는 진주를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촉성루는 진주를 표현한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경치에 들어갑니다. 아주 풍경이 좋죠. 자나깨나 백성들과 함께한 누각에서 바로 세상 인심 환하게 드러났네. 임진 계사묵은 함성나라 지켜못 바친 뜻.
충절의 1번지로 오늘 다시 드높이세. 일단 촉성루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2경은 남강에는 의암. 자, 의암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논개라 그래서 아까 논개를 캐릭터화했죠. 그 논개가 외장을 안고 뛰어내렸던 그 바위입니다. 자, 남강 의암은 의로운 바위란 뜻입니다. 진주성 촉성루 암벽 아래 남강 물속에 있는 바위로서 좀 보이죠? 의암. 임진왜란 전에는 위험한 바위라여 위암이라 그랬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그 빠지게 되면 위험한 곳이니까 불렸으면 임진왜란 때 농계가 이 바위에서 외장을 끼어안고 투신한 후 의리를 내세운 바위라여 의암. 여기서 바위 위에서 뭐 우리가 여흥을 즐기다가 그랬다 그러죠. 이 농계와 더불어서 농계가 그 외장을 안고 뛰어내려서 뭐 같이 순국했다라고 말하는데 의암입니다. 버림으로 얻은 사랑 절개로 되살아나 입담은 임의 진실 사리로 굳었네. 의기 논개 붉은 마음 노을보다 더 고우니 400년 물구비도 이제금 푸르나니. 자, 제1경 촉성루, 제2경 남강의암입니다. 자, 일단 가장 또 진주를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넘버 1, 넘버 2를 살펴봤고 제3경입니다. 뒤별이 물론 이제 별이라 그래서 그 풍경을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들 길도 있고 지금 뒤에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데 일단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를 마주 보며 남강가에 우뚝 솟은 벼랑으로,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벼랑이니까 이렇게 바위, 산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남강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뒤별이 시내에서 뺨 맞고 모퉁이에서 눈 흘기네 여리디 여린 마음들 그 품 안에 끼안고 봄으로 벼랑 사이 온갖 풀꽃 길러내며 가을 붉은 단풍 꽃비를 흩뿌리네. 자, 뒤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새별이가 있습니다. 새별이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새별이는 이제 남강 쪽에서 이제 들어오죠. 시내 쪽으로 또 새별이는 가자동에서 주약동에 펼쳐 있는 절벽을 말하는데 역시 이제 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절벽 쪽이니까 아래의 남강과 절벽을 따라 펼쳐진 도로가 주변 경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제 뒤별이나 이 새별이나 간에 이 강을 끼고 또 별이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이제 그 절벽이 있죠. 절벽이 있으니까 이 드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미경, 풍경을 자랑한다. 진주리 천리길도 예서부터 헤아리네. 진주사랑 첫 마음도 여기서 시작하니. 새별이 성류공원 드나들며 쉬어가세. 진주거울 인심이야 겉과 속이 다르잖네 라고 돼 있는 지금 이제 제3경은 뒤별이, 제4경은 새별이. 자, 넘버 3, 4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5 볼까요? 5경 망진상 봉수대. 여러분들 봉수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통신수단이었지 이게 봉수대가. 과거에 뭐 어떤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외적이 침입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봉수대에 올라가서 봉화보를 피웠죠. 봉수대에서 봉화보 피운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지역에서 뭐 제일 높은 곳이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어떤 고도가 있죠. 거기서 불을 피워서 어떤 내용을 알렸잖아요. 그걸 봉수대라고 해요. 자, 여기 망진산에 있는데 망진산에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봉수대는 예부터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제가 방금 말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용용소 크기는 옛날에 것보다 3분의 1로 축소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형 그대로 하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였다, 축소했다.
성류공원보다 진주 시내를 전체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날씨가 맑은 날은 지리산까지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봉수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일단 잘 보여야 됩니다. 모든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류공원보다 진주 시내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부터 정갈한 마음으로 봉화를 올린 뜻은 나라의 중대한 일 모두에게 알림이라. 진주 사람 소원 담아 통일의지 지펴내니 눈아래 천년고도 시방사라 꿈틀대네. 자, 망진산 봉수대 제5경이었습니다. 제6경 비봉산의 봄. 또 그 진주를 나타내는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만은 비봉산이라고 해서 비봉은 뭐겠습니까? 뭐 날비자고 봉황 봉이겠죠. 비봉산. 비봉산은 시내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산을 중심으로 비봉공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 동쪽에 의곡사와 연화사 그 사찰이죠가 있고 서쪽 기슭에는 비봉누가 있다. 역시 누는 그 누각 정자 같은 누각이 있는데 봄에는 꽃이 만발하여 가는 이에 걸음을 멈추게 한다. 자, 우러러 비봉산의 전기를 받아 봄으로 피어나는 묻 생명이 경이롭다. 복사꽃 만발하니. 복사꽃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그 도원결의의 복숭아입니다. 종달새도 노래하네. 비봉이여 새천년도 이처럼 피어나네. 야, 제 6경이 비봉산, 5경은 봉수대 비봉산이고 7, 8경은 역시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해돋이 또 석양 굉장히 아름답죠. 그것이 이제 강과 같이 펼쳐졌을 때는 훨씬 더 풍치를 아주 자아내죠. 아주 우리가 멜랑꼴이잖아요. 그래서 제 7경은 월아산의 해돋이입니다. 월화산은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산이다. 장군대봉과 국사봉 사이 밑바닥 질매제에서 튀어오르는 딱 해가 이 산 가운데 튀어오르죠. 해돋이 광경은 금오지와 어우러져 탄생을 자한다. 이 금오지라는 호수니까 저수지입니다마는 오라산 솟은 해가 서기를 비추니 흐르는 남가람에 매운 널 다시 뜬다. 일구고 가꾸는 마음 아라리 맺혀 슬기로 살아가는 내일을 여세. 자, 제 7경은 해돋이 해가 올라온 것이고 당연히 이제 8경은 석양 노을입니다. 진양호의 노을. 굉장히 또 붉게 떨어지는 태양이 강과 어울러져. 진양호와 어울러져. 호수와. 자, 진양호는 덕천강과 경호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인공호수다. 그렇습니다. 진양댐. 이곳의 노을은 진양호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무한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고온 조성된 진양호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휴식 공간으로 데이트 장소, 즐기는 곳으로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특히 이제 진양호를 올라가는 그 길 편에는 가든이 많아요. 또. 어떤 면에는 또 진주의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코스 혹은 뭐 가족들의 힐링 공간 이렇게 해서 진양호를 많이 찾는데 그 진양호의 노을 석양입니다. 문득 사무치는 바가 있을 때 진양호로 달려가세요. 거기 해 어스름스러지기 직전에 노을을 보세요. 때로는 저무는 것이 이다지도 아름다울 줄이야. 붉은 물감 진양호에 풀어놓은 날. 자, 이렇게 노을을 또 찬양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주의 8경까지 살펴봤습니다. 진주는 앞서도 봤지만은 아주 뭐 천년이 아니라 그래서 수천 년, 몇천 년의 고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또 시의 상징물, 또 시의 연역, 역사, 그리고 진주의 8경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숙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맨 첫 번째 강 진주시 지역사회 이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